안녕하세요. 홍수탁입니다. 4월 21일 금요일 주간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금일 같은 경우는 주간 마감 형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볼 건데,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좀 올려드릴게요. 나눠서 좀 올려드릴 거고, 그리고 내용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진행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,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도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을 하시고 좀 너그럽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이틀 지금 코스닥이 낙폭이 크게 내려오고 있습니다. 코스닥이 지금 어, 코스닥 낙폭 900선 넘어갈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얘기가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낙폭이 지금 이틀 동안 커지고 있고, 하루 더 이렇게 하락을 해서 월요일 날 특히 개파락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용이 좀 털리면서 과연 저가 매수세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, 신용이 털렸을 때 어느 종목을 이제 외인이나 기관이 사들이는지 그게 좀 관건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을 때 50% 돌리고 나서 거의 75%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코스닥 150 기준으로 해서 1400이었죠. 너무 급격하게 지금 올라왔다.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이 이제 쏠리면서 이제 좀 쏠림 현상 때문에 지금 주의하자는 말씀은 예전부터 좀 드렸고, 일단은 시기가 좀 공교롭게 테슬라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시발점 같은 경우는 이제 NNF가 좀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뭐 이 내용도 좀 있어요. 이 부분도 오늘 크게 이제 작용을 하죠. 현 정부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어제 오늘 해서 좀 자극적인 얘기를 좀 많이 꺼내고 있어요.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대만이죠. 대만 건드리면은 중국이 이제 발작을 하는데,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이렇게 금기 사항이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현 정부가 꺼냈다고 하는 거. 그리고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남해 지금 전쟁 중인데, 거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본격적으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무기를 대준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적대를 드러내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잃는 게 꽤 많이 있잖아요. 꽤 많이 있을 텐데, 그보다도 지금 현 정부가 판단하는 거는 다음 주에 있을 방미 일정에서 챙길 거를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다음 주 방미 일정에서 엄청난 그런 이득을 챙기지 않으면은 좀 위험하다. 정치적으로도 좀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, 여러 부분들이 지금 일단 정부에서 지금 도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딜을 한번 걸은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기관이나 뭐 그런 쪽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손절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증시가 좀 출렁거렸고,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좀 차트를 한번 좀 보고,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. 종목 교체 타이밍. 지수가 내려가면은 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특히 좀 영향을 받아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.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와줬고,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태까지 1월달, 2월달, 3월달, 4월달까지 오면서 관심 못 받은 종목이 있어요.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전략이 좀 될 수 있다.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관심주로는 다음 주 이제 방미 일정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의제 목록에 좀 들어가 있는 뭐 반도체, 원전, 자동차, 2차 전지, 그리고 바이오, 방산 정도가 좀 될 것 같고, 특히 이 방산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일단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.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일단은 기사를 지금 잠깐 체크해보고 넘어가기는 할 텐데,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드렸죠. 방미 경제 사절단 확정이 돼서 간다.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요거 말고도 뭐 중소기업 일정도 되게 많이 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반도체, 자동차,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주항공, 뭐 방산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그리고 바이오,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, 현 정부에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이 원전이 될 수가
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도 있고,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랑 러시아랑 척을 지면서까지 그렇게 좀 얘기를 하지 않았나, 그런 부분들이 있고, 신용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, 지금 20조가 넘었습니다. 20조가 지금 넘었는데, 어쨌든 간에 종목의 어떤 그 미래는 밝은 거는 맞아요. 근데 증시가 한번 꺾였잖아요. 꺾이면서 그 신용을 털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보면서 저도 조금 형들 좀 괜찮아 라고 이제 말씀드린 종목, 너무 이렇게 올인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포스코 홀딩스, 그리고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, 뭐 나노신소재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찍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넘어와서 오늘 시장을 잠깐 지금 보면은, 오전에 좀 불안불안하게 좀 봤던 부분들이 선물이었어요. 선물 시작하자마자 거의 오전에 4천억 넘기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는데, 이때 아마 이렇게 손절이 좀 나온 거죠. 그래서 주의 깊게 봤던 거는 뭐였냐면은, 이게 마이너스 이제 1조가 찍히냐 안 찍히냐를 좀 봤어요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손절 뭐 비슷하게, 아니면 다음 주가 좀 이렇게 암울하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좀 가잖아요. 그 정도까지는 안 갔고, 결국에는 선물을 많이 좀 들어서 마무리를 좀 해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나마 좀 괜찮게 보는 거고, 이하로 반대로 어제 그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코스닥이 문제였죠. 코스닥이 물론 얘도 장 막판에 좀 이렇게 많이 들어주기는 좀 했는데, 여기에 신용이 더 많이 있다는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다. 시가총액 상위주를 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뭐 LG, 그러니까는 반도체, 배터리, 자동차,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제 방어가 좀 돼요.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도 이제 에코 형제들이 낙폭이 좀 큽니다. 그죠?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텐데, 일단 놔두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. 그래서, 여기 물려있는 신용 한번 털고 갈 거니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개파락해가지고 에코 형제들이 좀 하락을 하면은, 추가 이제 유입 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. 여기 힘겨루기를 할 예정인 거고. 반대로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전주에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지금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은,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 바이오 종목 셀트 형제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락을 하느냐, 아니면은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느냐, 그게 포커싱이 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. 이제 기관이 그런 식으로 리포트 써놓고 올려놓고, 그리고 나서 사채 발행해가지고 위에서 공매도 치고, 그 다음에 오늘 공매도 과열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은 좀 쉬어갔으나 내일 공매도 또 가능하잖아요. 여기 신용도 많이 있을 거고, 한번 더 치면은 또 공매도 때문에 신용 물량 나오고 또 내려가고,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데려가기 때문에 얘를 그렇게 이렇게 좋게 보기가 힘들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얘기하고 기간 리오프닝 손절 뭐 이런 거는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, 파라다이스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오늘 10% 이상 하락한 것도 좀 많이 있겠지만은, 파라다이스, 그 다음에 GKN, 롯데, 관광개발, 하나투어, 뭐 이런 종목들이죠. 뭐 계속 언론에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뭐 잘 된다 안 된다,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아모레, 퍼시픽,
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이 중국이랑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리오프닝 주가 힘을 못 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. 자, 나머지는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을 지금 보기는 할 텐데, 일단 누보, 한국유전, SC 엔지니어링, 한농화성 뭐 이렇게 있습니다. 누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처음 올라오는 종목이라서 그냥 뭐 놔두면 좀 될 것 같고, 이 건설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얘가 바닥 다지기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. 얘는 좀 이렇게 추격해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. SC 엔지니어링, 그리고 이 한농화성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. 상한가로 마감을 좀 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어요. 어떤 사람은 사람 보는 그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, 지금 정책 관련해가지고 정거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일이 강세란 말이죠. 근데 이 상한가 갔으면은 오전에 붙이든지,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탁 붙이는 거는 이거는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, 얘보다 일단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한농화성 쪽에 전고체 배터리 쪽 이수화학, 레이크 머티리얼즈, 석경 AT, 미코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근데 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환기 종목으로 뭐 재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직 안 풀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, 어제까지 대장으로 했던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물론 어제 상승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까지 지금 반등하고 난 다음에 더 올려줄 수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, 오늘 거래량을 좀 많이 터트리면서 막판에 떨궜어요. 떨궜는데 이 떨궜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렇게 많지 않다. 여태까지 이 종목의 어떤 파워나 그런 걸 좀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수화학이 좀 더 좀 스마트한 거죠. 이 코스닥이 월요일 날 좀 하락을 예상을 할 거고, 먼저 이렇게 하락 쳐가지고 조정받고 이렇게 밑에 흐르다가 잠잠해지면 얘는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좀 비축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날 이수화학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전고체 그 어떤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 산업 전체, 이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에 어떤 그럴 거는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. 비용도 비싸고 아직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할 게 많으니까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어서 매매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수화학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얘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4만원 이탈했다가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와 준다, 이런 식으로. 그게 뭐 월요일이 됐던 화요일이 됐던 이수화학이 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면은 이수화학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이수화학 오늘 마지막에 한 30분 동안 하락한 거를 잠깐 좀 보면은 뭐 6만원, 1000만원, 억, 10억, 100억 적지는 않네요. 600억, 700억 정도 나왔으니까는 단기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하여튼간은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수화학이 만약에 반등을 해줄 수 있다면 얘가 될 것 같고,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하는 거는 월요일날 한 번 더 잠깐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얘는 무너지면은 조금 좀 더 심하게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뭐 이 종목 하시는 분도 있고 저 종목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개인의 생각입니다.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.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위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얘는 좀 중립이죠. 좀 지켜보면 좀 될 것 같고, 석경은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하면은 분명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뭐 시점이 좀 있다. 그리고
위콘을 잠깐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얘 환기가 좀 풀리긴 해야 돼요.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은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그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재무적으로 심사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거 풀려야지 예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. 대장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수학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떨어지는 칼날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도 받아주는 거, 나 말고 다른 큰 그림이 이제 받아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거래에 있어가지고 이 상위 주들을 잠깐 좀 보면요, 이 현대로템 그 다음에 마이너스권은 이제 포스코 그룹이 좀 됩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도 많이 떨어졌고, 한농화성은 말씀을 드렸고,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조금 버텨주고 있어요.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 아직까지 시세가 요즘에 안 나오고 있죠. 그렇게 얘네들을 좀 봤을 때 지금 현대에너지, 대명에너지, 그 다음에 CS 윈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SN, STEC 그리고 DB 하이텍 뭐 다른 것도 좀 찾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한데, 또 DB 같은 경우는 경영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반도체는 일단 한미 반도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일단은 현대로템을 잠깐 보면은 타이밍이 좋았어요. 얘는 일단 타이밍이 좋은 거. 저도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좀 지켜보면서 어제 말씀드렸죠. 얘가 죽지 않고 위로 가면은 데이 트레이닝으로 붙을 겁니다. 데이 트레이닝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오버나잇 타셔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요 정도 라인에서 단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얘가 이제 음봉으로 꺾이면은 그거 보고 이제 매도하시면 좀 되니까 그런 거고, 나중에 이제 어제 그 이 상승 추세를 보고 다시 이제 3만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. 여기 넉넉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, 그래도 지금 방미 일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큰 어떤 이슈가 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란 건 누구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이어서 볼 거는 일단은 하나, 에어로 21선 좀 이탈을 하고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죠. 월요일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한번 보는 것도 이제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좀 더 상승 추세 있는 거는 한국 항공우주. 오늘 그 테슬라의 그 스페이스X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터진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. 그 부분 우주 항공 분야가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 하면은 월요일날 한국 항공우주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봐가지고 지수 하락을 할 때 추가적으로 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. 그때가 한번 타이밍이 될 거다. 근데 내가 어떤 가격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55,000원, 뭐 56,000원 이렇게 샀는데 반등 못 해준다?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. 샀는데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. 반등이 안 나오면은 굳이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. 왜? 밑에서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. 아니면은 올려져서 뚫어주는 걸 보던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방산을 지금 보고 있어요. LIG, 넥스원 좀 이렇게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, 그래서 이 상위 3개의 종목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이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포스코가 홀딩스는 만약에 좀 이렇게 신규 진입한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기다릴 것 같아요. 이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나서 접근을 해보자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.
드디어 이제 개인 매수세가 좀 꺾였습니다. 이제 본인들도 좀 이렇게 그전에 증시가 같이 올라갈 때는 으쌰으쌰 하는 게 있으니까는 지금도 살 수 있죠. 근데 꺾이는 분위기잖아요. 얘뿐만 아니라 포스코 전체, 퓨처엠, DX, 뭐 스틸리온, 인터내셔널 다 꺾이니까는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꽤 많은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이렇게 신용을 덜고 갈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스틸리온 있잖아요. 제가 어제 그 많은 포스코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얘가 다른 종목들도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때 이렇게 장난을 쳤잖아. 상한가 붙였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호가를 장악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거죠. 안 좋은 버릇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핸들링 하는 그런 어떤 그 특정 세력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에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. 보고 있었고 어제 그 하락장에서도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은 그런 호가창을 좀 보여줘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미 일단 그러한 그 그림을 좀 봤을 때 1단락이 된 거예요. 1단락이 좀 됐기 때문에 이후는 오늘 뭐 이렇게 잠깐 오전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후는 좀 지켜봐야 된다. 이제는 지금 포스코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은 또 이제 사고 팔고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좀 판단을 좀 잘 하셔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리고 에코프로로 넘어갈게요. 에코프로. 저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. 내일 그 월요일이죠. 개파락 해가지고 반대 매매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. 그거 대표적으로 얘 얘기하는 거예요. 얘. 쭉 내려갔다가 분명 이렇게 땡겨줄 텐데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. 언제 한번 들어갈까.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잖아요. 20일에 한 번 이탈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얼마만큼 뺄지도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차트 보고 예상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. 이 종목이 이렇게 좀 탄탄하게 좀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50만원 이렇게 보기에는 뭐 51만원 이렇게 체크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몰라요. 어디까지 뺄지 아니면은 약하게 뺄 수도 있고 타이밍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월요일날 개파락 했을 때 시장이 좀 어지러울 때 그랬을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재능에 달렸다. 좀 웃긴 말이기는 한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타이밍 잡는 거 여기서 선그어 놓고 뭐 이렇게 여기서 뭐 지지 나왔으니까는 뭐 이게 55만원 53만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. 계속 에코프로.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. 오히려 얘는 공매도 물량도 훨씬 많고요. 이 위에서의 이제 물량이 꽤 많잖아요. 여기가 29만원 이상에서 지금 몰려있는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높이도 높고 얘는 더 깊이 내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매수세가 강할지 아니면은 공매도의 부분들이 좀 강할지 어떨지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는 이 장대 양봉 음봉이 처음 나왔잖아요. 지금 요때 말고 여기 이제 조정 거치면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21선 이탈을 해서 얼마만큼 내려갈지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냥 단지 차트만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정도 요 라인 25만원 그때 한번 지지해 줬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크게 들어가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부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넘어가도 길어지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감사합니다.